갑자기 재난 문자가 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또 산부. 예, 어쨌든 그 1989년 군부 시절에 길거리를 가면 온통 그저 독재 타도 물러나라 어쩌라 저쩌라 하고 막 6.29 선언부터 해서 그걸 하는 시절에 그 시기에 또 하나 한편에서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시장을 개방하라 하면서 한미 FTA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 한미 FTA를 할 때 국회에서 막 농성을 하고 체류탄이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혼란의 전국 속을 보내면서 한미 FTA라는 게 맺어져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우리나라 그죠? 현대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어요. 미국 시장이 개방함으로써 실제는 우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떼돈을 번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이제 한미 FTA였다. 그렇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장 개방을 결사반대했고 많은 국민과 농민들이 결사반대, 한미 FTA 반대를 외쳤고 제가 아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 난입을 해서 미국 시장 개방 비판 반대 물러가라 그레거 물러가라 한 대학생 6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이제 지금 현존하는 그저 인물을 제가 이렇게 평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 일로 해서 이분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실제 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과범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전과범이 뭐 민주당 당대표가 됐다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고 전과범은 맞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국 열사죠. 대학생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죠? 자기 한몸 던져서 의지를 표현했다. 의기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죠? 평범하지는 않았던 어떤 학생이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어때요? 2년 복역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그 당시에 학생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죠? 고난이었죠. 군부 독재 시대니까. 어렵고 힘들죠. 그럼 저런 사람들은 그죠? 학생 운동을 한 사람들은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감시를 받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취직을 시켜주면 그 회사도 탄압을 받겠죠. 그러니까 다 배척을 되고 어디 취직을 하려도 취직도 안 되고 그런 시기. 1989년도 그 이후에는 올림픽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시기였어요. 떼돈 버는 시대. 위상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묵고 살만하고 교육 열기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삼저라 해서 수출도 잘 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럴 때 그 학생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학원이란 걸 했어. 그죠? 경제가 막 흥하고 잘 되고 잘 돌아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학원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학생 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때 영어 학원을 했다. 수학 학원을 했다. 그런데 성공을 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근데 이 정청래 대표 이분도 그 당시에는 영어 학원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해요.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딱 갔으면 그죠? 저 대치동 휘어잡았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죠? 어떤 무슨 정청래 아카데미 이래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잘 나갔다 이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죠? 이후에 YS 그러니까 김영삼 시대가 오면서 접어들면서 노태우가 물러나고 김영삼 대통령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죠? 군부를 정리하는 거죠. 군부를 완전히 정리를 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무현이라는 그죠? 김동주, 노무현 이런 청문회 스타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에서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입문을 하게 돼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래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청문회를 하면서 어떤 그 당시에 군부의 어떤 주역들을 그죠? 그걸 이제 청문회를 벌였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죠? 하다 보니까 생각 안 한다 모른다 하니까 당신 돌대가리야 그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1995년도죠. 그때 군부 독재로 인해서 어떤 정과나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한테 전부 사면 복권이라는 걸 해줘요. 그때가 이제 명분이 그죠. 강복절 특사로 대대적인 사면을 펼쳐요. 그때 이제 사면 복권이 되면서 정청래 이분도 그때 이제 사면 복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치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죠 돌풍을 일으킨 그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 활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정치를 입문했다. 입문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를 입문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맞죠? 예. 시기로 보면 2002년쯤 되겠네요. 이게 뭔가를 그죠 이 어떤 두서없이 그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뭔가 대본을 막 짜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주주주주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틀릴 때도 있고 좀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문 학자가 아니니까 혹시나 틀리더라도 막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면 되지 해주시길 바래요. 물론 조회도 없고 댓글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요. 그런 건 좋습니다. 예, 어쨌든 노사모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노사모 활동을 통해서 이후에 그죠? 처음에는 노사모로 활동을 시작해서 이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죠. 정청래 대표가. 근데 이때요, 정청래 대표가 그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노무현, 그죠? 노무현을 지지하는 단체. 그러니까 노무현을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노무현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는 그죠?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부산 출신이죠. 부산 사투리가 엄청나게 센, 저만큼 세죠. 센 어떤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 이래 표현을 하면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바보 노무현이라 그랬죠. 그 당시 부산 진구죠. 진구에 그 어떤 50 시절의 주역이었다고 하는 허삼수가 있어요. 허삼수가 출마한 지역인데 거기에 노무현 출마를 해요. 근데 허삼수하고도 투표를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와 거저먹는 게임이다. 거기서 지냐?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죠? 먹고 사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금품 살포. 그러니까 집집마다 연탄 100장짜리 쿠폰 나눠주고, 돈 쓰고 하다 보니까, 진 거죠. 그리고 어쨌든, 허삼수한테도 지냐 해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붙는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부산 진역. 부산에도 부산역이 있고, 부산 진역이 있었거든요. 그 부산 진역, 그게 쪼매난 사무실을 펼쳐놨고 돈도 세력도 없을 때니까 그죠? 없을 때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선거운동을 하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노무현입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겨울이어서 좀 추울 때 포장마차에서 그 어묵 국물에 소주를 이래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천막 안으로 포장마차 천막 안으로 누가 툭 들어와요. 부탁하면서 노무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런 얘기.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걸 텔레비에서 많이 보는 청문회 스타가 오니까 와 하고 그래서 이래 악수도 한번 하고 소주도 이래 한 잔 주고 하니까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래 웃으면서 나가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죠?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그 소주 먹다가 그냥 탁 팽개치고 뛰어가가지고 제가 돕겠다, 같이 나눠주겠다 했으면 제가 청와대 갔을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그만큼 세력과 힘이, 파워가 없는 그 시절에 인권 변호사 노무현을 좋아해서 그냥 사람이 좋아서 밀어주는 어떤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노사모 말고 그 이전에 노무현을 그냥 노무현이 좋아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단체의 이름이 국민의 힘이었어요. 국민의 힘. 지금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희한하게 좀 그래, 역사가 그래 됐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원조격이죠. 원조격. 국민의 힘이라는 이 단체가 결국은 만들어지고, 그 노무현을 지지하는 이 단체, 이 단체의 일대 수장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노무현을 정신을 이어받은 그 숨어 있는 어떤 적통이라 표현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정청래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에 지금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힘과 권력이 약해요. 지지 기반이 약해요. 호남 출신도 아니고 충청도 출신에 여러 가지 학생운동 출신에다가 막 하다 보니까 세력도 기반도 없이 약한 존재인데, 이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의 숨어있는 힘은 노사모라는 거죠.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유명한 사람은 이 노무현의 지지 세력, 국민의힘, 이 부분, 노사모,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지금은 상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김어준, 많이 들어봤죠? 어찌 보면 김어준이란 사람이 지금 이끌고 있다, 이래 봐도 되고, 지금도 이 사람의 계보는 정청래를 우회 지원을 해주는 세력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도를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2004년인가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촛불 시위를 하고 하면서 열린 우리당이 완전 돌풍을 일으키죠.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때 열린 우리당의 많은 신진 세력들이, 신진 사대부가 만들어져요. 그때 이제 노무현의 어떤 강력한 지지 세력, 지금 국민의 힘당이 아닌 그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국민의힘의 많은 인사들이 좀 이제 부각이 확 되는 그런 시기였죠. 노무현의 힘.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정청래 이분도 그 서울 마포을에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명함을 달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열린 우리당이 또 분열을 하게 되죠. 4번 5열 막 여러 가지로 또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정동영 의원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노선이 달라지니까 어떤 노선을 갈 테냐. 그래 했을 때 막 달라지다 보니까 정동영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청래. 근데 같은 정동영을 지지하는 그쪽에서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동영과 이재명, 정청래, 어찌 보면 정동영이란 이 기반에서 같이 컸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찌 보면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15년인가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죠. 그러면서 이때는 이미지가 정청래 하면 결사대, 강성, 어떤 강력한, 조폭 돌격부대? 약간 이런 이미지, 너무 셌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미지 자체가 너무 강성이다. 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죠. 야당과 대화 안 한다 그러죠. 심지어는
나는 사람과 대화하지 짐승과는 대화를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야당을 지금 폄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화가 돼요? 국정이 어렵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런 표현을 했죠. 지금 민주당은 너무 야당에 익숙해져 있다. 길들여져 있다. 그러니까 집권당인 여당이면서 행동은 야당처럼 한다.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포용을 해가 협치를 해가 같이 갈 어떤 발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당처럼 투쟁에 너무 익숙한 것 같다. 그게 안 좋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어떤 컬러가, 색깔이 결국은 뭐죠? 정청래라는 이분한테서 나오는 색깔.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죠? 대주주 요건 10억, 50억 갖고 내부에서 막 싸우고 이소영 의원이 막 의견을 내세우고 할 때 정청래 의원을 줘요. 오케이, 알았어. 이제부터는 입 다물어. 토론도 의논도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부터는 그냥 조용히 있어. 그리고 이후에 결정 내겠다. 근데 당에서는 50억 결정. 근데 이유는 정부에서 결정해라. 근데 정부는 아직도 그냥 간보고 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의 흐름이죠. 근데 그만큼 정청래 이분은 어떤 전방, 그죠? 최전방 공격수라는 강력한 어떤 공격 이미지가 강하다. 근데 그 어떤 그런 강한 이미지를 보면, 그죠? 부정은, 그죠? 강한 긍정처럼, 어찌 보면요. 이 사람은, 제가 보는 정청래라는 이 사람은 세력이 없어. 그죠? 민주당 내부에서 세력이 없어. 세력이 없다면 돈, 권력, 세력, 모든 것들이 없어. 그렇다고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까 호남 기반에서 호족 출신도 아니야. 모든 게 불리해. 그러니까 살아남기위해서는 뭐? 악이야, 깡이야. 이거밖에 없다. 저는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뭐 독해서 독한 게 아니고 독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독한 척 하는 거 아닌가? 독한 컨셉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름 해봐요. 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과거를 쫙 설명을 드리느냐? 그러면 뭐죠? 당은 당이고, 그죠? 정부는 정부다. 그러면 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은, 그죠?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당대표의 의지 따라 가야 하나, 그죠? 앞서 선거 결과를 봤을 때도 이미 나왔듯이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가 훨씬 많이 받았다. 그래서 당 내부의 세력은 박찬대다, 이재명이다, 이쪽 계보다. 그러면 정청래는 아직까지는 기반이 없다, 내부에서. 그죠? 혼자 당대표,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죠. 북치고 장구치고. 결국 사람이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당대표고 박찬대를 지지하는 사람일지언정,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일지언정, 결국은 같이 가야 돼요. 써야 돼요. 왜? 내 사람이 없으니까. 내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안 뽑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그게 지금 처한 현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죠? 학교에서 배웠죠. 역사에서. 좋은 말로 탕평채, 그러죠. 인재를, 그죠? 이 노선 구분 없이 인재를 두루두루 데리고 와서 쓰겠다. 이게, 그죠? 탕평책이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어쩔 수 없이 탕평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강성 이미지를 갖고 강하게 가려고 해본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력도 힘도 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무엇보다 뭐죠? 정청래 이 대표의 임기가 얼마예요? 그죠? 이번에는 일종의 보궐선거 같은 개념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사임하고 대통령 출마를 했죠. 그러면 그 잔여 기간만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어떤 대표의 임기는, 그죠? 불과 한 1년 정도, 1년 몇 개월 정도가 전부예요. 그만큼 하고 새로 뽑아야 돼. 그러니까 시한부, 아주 짧은 기간. 그러니까 당권은, 내부 민심은, 대통령은 누구를 가르쳐? 박찬대를 가르쳐. 그러면 내부는 앞으로의 더 큰 권력이 될 수 있는 박찬대를 향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 길을 찾을 것이냐, 끝까지 여기서 내가 공격으로 일변할 것이냐,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일 정책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저 같으면요, 그냥 어불려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임기 시작인데 앞으로 5년을 싸워야 되는데 5년을 싸우느니 같이 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정치, 그죠? 어찌 나이도 1살 차이거든요. 나이도 1살 차이고 옛날에 정동영 그 의원 밑에서 같이 정치를 했을 때 이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앙수 안 좋았어요. 이재명 그죠 후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항상 거기서 태클을 걸었어. 왜 그렇게 이재명을 쌓아붙이냐 하니까 나는 그냥 싫어. 이재명은 뭘 해도 다 싫어.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정청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됐어. 한 사람 그렇게 싫다는 사람은 대통령이 됐어.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죠? 계속 싸울 수도 없어. 결국 어떤 길을 택할까? 이게 이제 미스터리죠. 근데 저 같으면 살 길을 도모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죠? 김종필 이분처럼 뭐 충청도의 맹주가 한번 돼보겠다. 호남에서 맹주가 못 될 것 같으면 이 민주당의 어떤 힘을 얻고 충청도에서 내가 맹주로서 뿌리를 내려보겠다. 이런 정치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꿈을 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도 어쨌든 해봐요. 그러면 그죠? 당대표니까 어때요? 어쨌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그럼 이 권력을 휘둘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죠? 유일하게 딱 하나,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려요. 여기에서, 그죠? 출마, 누가 출마해라, 어디 해라. 이거를 권한을 갖고 있어요. 막강한 힘이죠. 출마 지역구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을 어디에 놔. 그걸 얼마나 굉장한 메리트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힘을 키울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내 세력을 만들려고 하려면 뭐가 돼요? 돈이 있어야 돼. 그죠? 선거는 결국 돈이죠. 선거는 결국 돈이다. 그럼 돈이 있어야 돼. 그럼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후원자, 돈 많은 호족들,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아야 되겠죠. 지원. 그러면, 그죠? 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그럼 누군가를 정치 공간을 받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죠? 그죠? 부자들을 지원해 주면 돼. 부자한테 돈을 벌게 해주면 거기에서 뭔가 지원금, 후원금, 뭔가가 나오겠죠. 앞으로, 그죠? 6월 3일이니까, 2026년 6월 3일이니까 한 10개월 남았나? 그럼 이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뭐 아리백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 기업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민심을 얻어야 되겠죠.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여기에 당대표 운명도 걸려 있어. 여기서 만약 참패를 했다면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100%. 근데 여기에서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이겨야 그나마 번전되는 거예요. 그죠? 집권 여당 프리미엄에 대통령 프리미엄을 안고 싸우는데, 그죠? 압도적으로 이겨야 그나마 체면이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만약 참패를 한다면 쫓겨나겠죠. 당대표 물러나겠죠. 정치적인 어떤 고비가 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그죠?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민심을 등한시하는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해져 있죠. 그러면 제가 정책내라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해가 선거를 이끌어갈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죠? 주식쟁이들 표도 흡수해야죠. 전국에 깔려 있으니까. 그 표가 나중에 나를 심판할 수도 있는데, 그죠? 국회의원이란 거는 어쨌든, 그죠? 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거예요. 임명직이 아니고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역할이니까 민심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너무 가까워. 지금 뭔가 내 색깔, 정청래라는 이 최전방 공격수단 이 색깔을 보이기에는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 기간이 너무 가까워. 6월 3일.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색깔보다는 선거에 이겨서 당대표를 유지하는 게 더 급선무다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남 위주로 있는 기업들, 지방 호족들한테도 우호적으로 뭔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호남 지역발전위원회 이런 것도 설립해가 엄청나게 뭔가를 심어줘야 되고, 그래서 민심, 호남의 호족들한테도 어떤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대통령, 그죠? 대통령과 어떤 적대하면 안 될 거고, 이제는 협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죠? 이 주식쟁이들 1,400만 표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이 뭔가를 풀어야 돼. 그러면 대주주 요건 10억에서 50억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이거를 지금 바로 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거는 잊어버리죠. 대중들은 잊어버려.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좀 드라마틱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톡 줘버리지 말고 뭔가 우여곡절을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는 영웅이 되어야 돼. 이미 그저 당선된 대통령, 그리고 당 대표, 그리고 차세대 주자들, 뭔가 좀 대중들이 기억할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준다 하면 더 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은 저는 50억으로 간다. 50억 대주 요건은 50억으로 간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도 그죠? 아주 막 우리한테, 개인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어떤 드라마틱하게 팍팍팍 단계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게 대통령, 그죠? 선거 다음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내다보는 시나리오가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쉽게 주면 잊어버리니까 뭔가 좀 국민한테 뭔가 좀 어떤 이미지, 확실한 어떤 민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정청래, 이북래 어떤 과거, 또 이재명의 과거, 또 뭐 앞으로 민주당 이끌어갈 어떤 박찬대, 아니면 그죠, 호남의 어떤 보이지 않는 유망주라 해야 되나, 뭐 진성준, 뭐 이런 사람들을 유심해야 되고, 저는 또 그죠, 부산 출신 이소영 의원 또 열심히 또 요즘은 좀 지켜보는 편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져서 정치라는 게 되고 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일방적인 뭔가, 그죠? 독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국내 문제는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아요. 시간 싸움이다. 결국은 이 부분이 주가를 끌어내리면 내한테는 기회다. 또 어찌 보면 주가 지수 한 3,000포인트를 한번 테스트 흔들어 보면 3,000이 무너진다 이런 쪽으로 가면 그죠, 극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뭔가를 시나리오를 한번 짜봐라. 네가 제갈공명이 한번 돼봐라. 네가 방통이 돼봐라.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코스피 3,000을 한번 무너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공포를 심어주고 이후에 그죠? 이후에 극적으로 대주주 요건 50억부터 배당소득 이런 쪽으로 툭툭 터져주면 다시 대반전을 깨서 3,000, 4,000, 5,000 랠리 이런 것도 괜찮은 그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죠, 트럼프죠. 트럼프 푸틴하고 만나서 그죠, 뭐 아무 성과 없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전쟁 저 24시간에 종식 한대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죠? 푸틴한테 좀 농락당하는 느낌도 들고, 결국 뭐다? 타코다. 그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골치 아프다. 또 관세, 그죠? 반도체 관세는, 그죠? 상호 관세가 아니고, 품목 관세죠. 품목 관세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그죠? 232조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때는, 그죠? 미국 정부에서 뭐 관세를 때려자든 뭔가 제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죠? 미국의 뭐가 안보를 위협을 하는 건지, 대한민국의 모든 수출품이 미국 사람들이 입으면 독이 되는지, 그죠? 말장난이죠. 예, 어쨌든 이 말장난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어갈지 걱정이지만, 그죠? 1980년대 후반 체류탄 연기 날리면서 농민들과 많은 대학생 민중들이 한미 FTA 결사반대 했지만 이후에 10년, 20년 후를 보니까 그 한미 FTA가 신의 한 수였다. 결국은 미국의 힘에 의해서 열린 시장이 우리가 엄청난 발전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렇게 되듯이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이 바퀴가 돌아가는 이 와중에 1989년도를 살아봤던 저로서는 그 당시 기억이, 그죠? 체류탄 냄새 날리는 아픔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나라 경제를 발전의 시작이었듯이 다시 또 한 번, 그죠? 이번 트럼프의 모든 생각, 관세 정치, 저런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트럼프의 패착이고 대한민국이 제2의 부흥기였다. 이런 기록이 남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주저리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